안녕하세요.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. 태산은 불량 토양이라 태산은 알갱이 흙을 사양하지 않으니 고로 능성 기대하고 그러므로 그 거대함을 성취할 수 있고 하해는 불택 세류라 황하와 바다는 작은 지류를 가리지 않으니 고로 능취 기심하며 그러므로 그 기품을 성취할 수 있으며 사양할 양자 사양할 양자는 말씀언과 도울량, 오를량 이 두 글자로 이루어졌어요.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도울량, 오를량으로 이루어진 흑양, 흑덩이 양자가 있어요. 같이 한꺼번에 놓고 보겠습니다. 흑덩이 양자는 흑토자와 역시 도울량, 오를량 이 두 글자로 이루어졌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도울량, 오를량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좀 몇 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를 양자에 옆에 여자 여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아가씨 양자예요. 보통 미국식으로는 미스 김, 미스 리 이렇게 부르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김양, 이양 이렇게 불렀어요. 그 양에 그 김양, 이양 할 때 양자예요. 아가씨 양자.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술단지 유자가 들어가면 자, 여러분들은 이거를 닭띠 유자로 보통 알고 있죠. 이 닭띠 유자는 이제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닭띠 보통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유, 정유년, 뭐 기유년 할 때 그 유년이 들어가면 닭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닭띠라고 하죠. 이걸 이제 닭띠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술단지 유자예요. 이렇게 이제 술병 입구가 약간 이렇게 이제 넓고 이런 형태의 술단지의 모양을 좀 본뜬 글자예요, 이게. 술단지 유자가 돼서 이 경우는 이 오를 양과 술단지 유자가 같이 결합이 되면 술빚을 양자가 돼요. 양조장할 때 그 양이 바로 이 글자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오를 양자에 술단지 유자가 붙어지면 술빚을 양자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여자 여자가 들어간 경우는 아가씨 양자가 됐죠. 소리가 다 양이었어요. 자, 이 도울 양자가 이제 성부가 이 소리가 양이었고 이 사양할 양도 양, 흑덩이 양도 양. 이제 모든 것이 이 도울 양자가 들어있는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글자들이 다 성부를 그대로 가져왔어요. 아가씨 양도 양, 술빚을 양도 양, 또 사양할 양자, 또 흑덩이 양자 모두 양자라는 음을 갖고 왔어요. 거기에 이제 부수자, 주요 의미부수, 뭐 말씀언이라는 말씀이라는 주요 의미부가 들어가면 사양하다라는 뜻이 된 거고 또 흑토라는 흑이라는 주요 의미가 들어간 거는 흑덩이, 흑 있잖아요. 토양할 때 양이니까 그런 의미가 됐고 또 여자가 들어가는 여자 여자가 의미부로 들어가는 양자에는 아가씨 양자가 됐고 또 술단지 유자가 여기처럼 술단지 유자가 주요 의미부로 들어간 부분에서는 술빚을 양자, 양조장, 뭐 양조하다 할 때 그 양자가 된 거예요. 선택할 택, 가릴 택. 이제 손수자하고 엿볼 역자 이 두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. 엿볼 역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들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눈목자가 먼저 이렇게 눕혀진 눈목자가 있어요. 엿볼 역자는요. 그리고 밑에 이제 다행히 행자가 이제 이렇게 있죠. 자, 이 엿볼 역자에서 여기처럼 손수가 들어가면 뭐 선택하다 할 때 선택할 택자고 손으로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은 거죠. 그리고 이 자리에 말맞자가 들어가면 서울역, 기차역 할 때 역이에요. 여기 역첨을 말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 어떤 왕명을 전국으로 하달할 때 그거를 동시에 이제 역참 담당 관원이 그 말을 타고 전 제주도까지 달려가요. 부산 이런 끝까지 다 모든 전국을 전국의 곳곳을 다 달려가는데 사람을 위해서 타고 가니까 덜 힘들어도 말은 지치잖아요. 그래서 중간 기착지가 있어요. 정거장처럼 거기에 내려서 말을 새 말로 갈아타서 계속 달리고 또 중간 기착지에서 또 말을 갈아타서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곳이 바로 역참이에요. 그 역자가 바로 그래서 말맞자가 있게 된 거예요. 역력자. 자,
자, 발음은 지금 엿볼 역자가 소리가 여기잖아요. 가릴 택자는 택이 됐어요. 이 경우는 기역받침, 성구에서 기역받침을 가져온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영역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여기 성구를 그대로 가져왔죠. 예. 그래서 말이 주요 의미부가 된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자리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면 번역하다 할 때 여기에요. 말씀원이 말씀이라는 말이 주요 의미부가 된 거죠. 물론 이 엿볼 역자가 성부가 돼서 역이라는 의미 됐어요. 번역할 역자. 그렇다면 여기에 분별할 변자가 들어가면 해석할 석자예요. 석. 이건 이제 발음이 음이 석이 됐죠. 번역하다에서는 음이 역이지만 이 경우는 해석하다 할 때 석자가 됐어요. 그리고 이 자리에 물숫자가 들어가면 못택자예요. 소택자 할 때 연못이라는 의미, 그런 그 작은 물웅덩이, 그 못택자예요. 늪택, 못택,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엿볼 역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음이 이 영역자처럼 역이라는 음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, 번역할 역자처럼 역시 똑같이 역이라고 하고, 해석하다 할 때 석자처럼 석이라고 이제 살짝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요. 늪택이나 또 가릴 택, 선택할 택처럼 이렇게 택자로 소리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공통적인 것은 기역 받침이 같다라는 거. 그래서 이 선택할 택자에서 손숫자가 주요 의미부가 됐습니다. 가늘새. 가늘새는 가는실 멱자와 받전자로 구성이 됐어요. 가늘새자. 흐를 류자. 자, 물숫자. 뭐 흘러가는 거니까 액체잖아요. 그래서 물숫자가 주요 의미부수가 됐고, 멸류관 류라는 글자가 역시 성부가 됐어요. 똑같이 성부. 이거는 똑같이 들어갔는데, 이게 이제 멸류관이라는 거, 우리 사극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행사할 때 임금님 머리에다가 씌우는 그 모자라고 하기는 그런데, 이렇게 돼가지고, 이런 형태로 해서, 여기 이제 사람 머리가 있고,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이 앞뒤로 이렇게 구슬이 매달린 술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. 뒤에도 내려와 있어요. 이게 흐를 유자에서 멸류관 유자가 성구를 맡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의미가 포함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 구슬이 흐르듯이 흘러가듯이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흐르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갔는데 다만 이 흐를 유자에 이 흐를 유자 이 부분 이 모습이 들어있는 글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. 지금 채울충자에도 있고 또 기를 육자에도 있어요. 그 고대 글자 형태를 보면은 이게 멸류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. 이제 훈이 이 형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멸류관 유자가 되려면 여기 다른 형태가 더 있어야 돼요. 자, 이렇게 깃발 나불길 언자가 저 위 옆으로 이렇게 있어야 멸류관 유자 제대로 된 멸류관 유자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린 아기가 아들 자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게 고대 글자로 가면 이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뒤집혀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이제 뭐 아주 갓난아이 같은 어린 아기니까 갓난아이 같은 어린 아기가 지금 요 글자가 바로 아들 자자 거꾸로 돼 있는 형태를 본뜬 글자예요. 그래서 가득할 충자 보면 어린 자식 자자, 아들 자자에 밑에 이제 사람인이 있어요. 사람인이 있고 또 기룰육자 같은 경우 보면 또 역시 어린 자식 자자 아래쪽으로 고기육자가 있어요. 사람 이제 피부나 이런 걸 나타낼 때 고기육 쓴다 그랬죠. 네, 이제 이게 기룰육자의 그 한나라 때 모습이고 요런 형태의 글자 모습도 있어요. 어머니 모자에 어미 모자 위에다가 어떤 비녀 같은 걸 꽂은 모습이고 요건 진짜 어미 모자. 그래서 이런 형태 지금 아들 자자에 밑에 물이 뭔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. 물 같은 게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. 지금 흐를레자의 설문해자 옛날 한나라 때 글자를 보면 지금 아들 자자 밑으로 물이 막 흐르고 실제 물수도 옆에 있어요. 이런 형태예요.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
처음에 특히 체월충자 같은 게 형성된 게 아기가 일단 거꾸로 돼 있고 사람이 밑에 있어요. 그럼 이거는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임신한 그 만삭됐을 때 배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. 막 불러가지고 그런 형태를 나타낸 것 같고 또 흐를 유자에도 보면 아들 자자 밑으로 뭔가 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.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양수가 확 내려가거든요. 갑자기 물이 확 쏟아져 나가듯이 양수가 갑자기 확 쏟아져 나가요. 혹시 그런 게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흐를 유자에는 갓난 아기가 이제 모체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올 때 어떤 그런 형상,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글자가 되겠고, 뭐 기를 육자도 그렇게 태어난 어린 아기가 거꾸로 될 정도로 막 태어난 아기잖아요. 그렇게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를 고기 육자가 여기 같이 있으니까 몸통을 토실토실하게 키워서 양육하는 거 그런 모습이고 또 옛날 고대 글자에는 이런 형태의 기울 육자도 있어요. 어미 모자 옆에 있고 매양 매자지만 이게 윗부분은 머리에 어떤 뭘 꽂은 그런 모습의 막 태어난 아기가 옆에 있는 그런 형태의 기울 육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형태의 글자는 이런 그림들을 참고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나갈 쥐자, 이거는 뭐 서울 경자하고 더욱 우자 이렇게 두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그럼 밑에 있는 작은 글자들은 전에도 한 번 이상 봤던 거라 빠르게 읽고 지나가면 요건 클 태자, 점 하나 없으면 클 대자가 되죠? 네, 클 태자고 이거는 영고고 옛일 고자, 옛날 일 고자, 능할 능자. 이 능할 능자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아주 뭔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거. 능할 능자. 강물 하자, 강물 하자는 황하강 하자가 원래 의미예요. 황하 하자고 바다 해자가 있고 기쁠 심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자, 본문을 보겠습니다. 태사는 불량 토양이라. 태사는 토양을 흙이죠. 이 흙을 사양하지 않는데 작은 알갱이 흙도 사양하지 않으니 고로 능성 기대하고 그러므로 그 거대함을 능히 이룰 수 있고 아주 잘 성취할 수 있고 하해는 불택세류라. 황하강과 바다는 가는 흐름, 그러니까 아주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, 아주 작은 강물, 이런 거 시냇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. 세류를 선택하지 않는다. 뭐 작은 세류도 따로 선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소리죠. 하해는 작은 세류도 가리지 않으니 고로 능취 기심하며 그러므로 그 기품을 성취할 수 있으며 태사는 불량 토양이라 고로 능성 기대하고 태사는 알갱이 흙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그 거대함을 성취할 수 있고 하해는 불택세류라 고로 능취 기심하며 황하강과 바다는 작은 지류를 가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그 기품을 성취할 수 있으며 이 글은 사기 이사열전편 글입니다. 이사는 그 전국시대 말 법과 사상의 정치가예요. 초나라 출신으로 진나라에 들어가서 여부리 밑에서 시작해서 정치인으로 아주 크게 성장한 사람이죠. 진시황제의 천하통일 이후에 진나라 재상으로 임명됩니다. 군서갱유를 단행한 인물로 유명하죠.